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10월 2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야말로 시장이 폭등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2.7% 폭등을 하면서 단번에 3,5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1% 상승과 함께 양시장 모두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거의 상승했던 종목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고, 특히 반도체 관련주, 오늘은 그야말로 반도체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장중한테는 10% 이상 급등도 했었고요. 삼성전자는 한때 9만 원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2차전지 관련주도 좋았었고, 조선주하고 지난주에 흐름이 좋았던 네이버, 이쪽만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무려 3조 2천억의 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외국인이 무려 3조 이상의 수매수를 보여주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루에 3조 이상 수매수가 들어왔던 적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빠르고 급하게 매수할 명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이유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코스닥도 외국인의 수매수가 들어왔었고, 아무튼 추석을 앞두고 외국인의 적극적인 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의 1조 7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4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합치면 2조가 훌쩍 넘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의 대부분이 반도체를 향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은 부진했던 네이버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LG엔솔도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여기는 기관이 주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기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우선주, SK스퀘어, LG에너지솔루션, 하나오션,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미국 증시 흐름이 좋았었고요. 나스닥은 0.4%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S&P 500도 0.3%, 다우지수만 전날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보면 반도체는 무려 2% 급등이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을 가장 크게 주도했던 것이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 이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건 조금 뒤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도 0.9%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대만도 1.6%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오늘도 휴장이죠. 자,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업종이 있지만 특히 오늘만큼은 반도체 관련주를 제외했다면 볼 수 있는 종목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었고 반도체가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는데 삼성전자가 9만 원을 터치했고요. 또 하이닉스는 무려 10%의 폭등이 나오면서 장중한 때는 40만 원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한편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이 나오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 어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회계 연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6월부터 8월까지였나요? 그 기간 동안의 실적 발표였고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 이상 폭등이 나왔던 것은 그러한 실적보다는 2026년 내년 시장에 대한 가이던스가 있었고, 여기서 내년에는 순이익이 올해보다 100% 이상 급증할 것이고 또 매출도 4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국내의 많은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많은 참조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조금 더 파급력이 더 컸었겠죠? 지금 오픈 AI 창시자 샘 올트먼이 국내를 방한했었고, 여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본격적인 협력이 있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사 타이틀에도 나와 있듯이 700조 원의 스타게이트 HBM을 공급할 것이고, 이게 규모 자체가 약간은 가늠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픈 AI에서 스타게이트에 필요한 고성능 D램을 추산했었고, 웨이퍼 기준으로 한 달에 90만 장, 그 정도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HBM을 생산하는 능력을 봤을 때는 월에 지금 45만 장도 찍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게이트에서 필요하는 한 달에 90만 장, 이게 월입니다. 이 정도 규모로 고성능 D램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찍어내고 있는 고성능 D램 숫자를 봤을 때는 웨이퍼 기준으로 한 달에 45만 장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 세계가 만들고 있는 고성능 D램, 그 전체 물량이 2배를 넘어서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자,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가 10%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9만 원을 터치했다고 해도 더 충분히 상승 가능한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오히려 추석 연휴가 끼어있다는 것이 어찌 본다면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던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지난 2021년 당시 고점을 돌파하고 충분히 이번에는 10만 원도 터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또 하이닉스는 지금 40만 원이 조금 저항이 되고 있는데 뭐 이것도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여전히 하반기, 특히 4분기 시장을 굉장히 주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자, 정부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죠. 이거는 사실 반도체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국내 많은 제조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여러 가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금산분리는 금융자본하고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것이에요. 즉 산업자본이 은행이나 금융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완화가 된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는 뭐 AI까지 기업들이 금융자회사나 금융지분을 활용해서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2차전지, AI까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라면 모두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슈가 있었고 그게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크게 폭등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말로 내일부터 휴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오픈AI 뉴스를 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삼성과 하이닉스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일단 H밴 밸류체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구분하는 H밴 밸류체인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뭐 패키징 쪽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적어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H밴 밸류체인인데 첫 번째로 메모리, 그리고 패키징, 기판, 서버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거는 메모리 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패키징 쪽에서는 반도체 장비 기업을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거래대금 상인 종목들을 보면 여기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먼저 메모리 반도체 두 기업이 있고 추가적으로 한미반도체 이 기업은 TC본더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후공정 장비 기업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도 있고 또 SK스퀘어 이 기업은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지분가치 상승이 기대가 되었고 그게 오늘 18% 급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닝 IPS도 있죠. 이 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전공정 장비를 주로 공급하고 있고 또 HBM과 관련해서는 증착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은 HBM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는 AI GPU 쪽에 들어가는 서버라든지 또는 데이터 센터용 PCB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기업이 있고 사실 HBM 관련주를 3개를 꼽아본다면 그동안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까지 이 3개를 주류로 꼽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확장이 되어서 삼성전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오늘은 워닝 IPS까지 이 기업은 약간은 삼성전자에 치우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종목만 집중을 할 것이 아니고요. 이 두 종목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HBM 관련주 내에서도 많은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있고 이 기업은 제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추세예요. 자, 주봉상의 추세가 보이죠? 삼각 수렴 패턴이 나오고 있고 지금 주봉상에 그 추세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돌파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1년 반 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저점을 계속 낮추었고 최근 들어 다시 저점을 높여가면서 부메랑처럼 패턴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다소 고점 부담이 없는 한미반도체, HBM 관련주로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기판 관련주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대표적인 기판이 심텍이라고 있거든요. 자, 심텍도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면 무려 25% 급등이 나왔고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고점끼리 연결해서 하나의 추세가 보였습니다. 3번, 4번, 그리고 2주 전에
이 당시였을 거예요. 그 추세를 확연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새로운 시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의 업황이 정말로 좋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한미반도체 있죠? 이것도 심텍과 마찬가지로 한번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흐름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정말 보기 드물게 시장 흐름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 연휴가 포함이 되어서 조금은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잘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에 연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영상을 몇 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가야 될 때가 많다 보니까 확답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나면 촬영을 해보겠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고 10월 시장도 다 같이 화이팅 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